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전 세계에 계신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실가스와 미래 연료가 가져올 해운의 변화에 대해서 2021 한국 회사 주간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부와 이번 한국 회사 주간을 주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사무국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성급의 기술 영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술 비즈니스 영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조선소에서도 일을 한 경력이 있고요. 현재 제가 한국성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서 검사원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번 전문가 토론에서 먼저 자비 바자리 박사님이 또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또 두 번째 발표자분도 패널로 계십니다. 강희진 박사님이신데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센터장이시죠. 두 번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 에드먼드 휴스 박사님은 그린 마린 어소시에이트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IMO에서도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럼 전문가 토론은 먼저 발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O의 EEXI, CII를 통한 단기 저희 목표치 또한 조치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발표를 통해서 EEXI와 CII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EXSI가 일시적인 조치이고 CII는 매년 확인을 해야 하는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강화되는 기준입니다. 매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등급입니다. 기준이 매년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CIA는 선박 운항에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감축률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7년의 감축률은 IMO에서 추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CII 감축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해운산업에 점점 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포세이돈 원칙이라든지 시카고 차트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운산업은 조금 부담이 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선주들이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배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자체 선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주들이 탈탄소화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EEXI와 다른 CII 값을 한번 산정해 보고 그리고 선령이라든지 선속이라든지 선박 운항로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EEXI와 CII를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사 선대의 효율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연료 교체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좀 더 긴 버전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해서 한국성급의 홈페이지라든지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자리 박사님께서도 본인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회사주간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1 한국회사주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비 바자리입니다.
저는 해양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습니다. 그 분야의 경험을 주로 축적을 해왔고요. 또 선급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이드 선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컨설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런던에서 일을 했었고요. 온실가스 감축 이슈 관련된 업무를 하느라 요즘에 바쁜 상태입니다. 그리고 IMO가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들을 또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 발표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제 발표는 연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운 산업에서 에너지와 연료 전환에 있어서 IMO의 온실가스 전략을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50%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선박을 운항하고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지만 주로 연료 기술을 통해 감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료를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연료를 전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연료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차 연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 연료 형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소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석 연료의 경우에는 또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액화연료 내지는 가스 기반 연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기반 연료로 또 전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는 미래 연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대체 연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기 분해 기술을 통해서 대체 연료를 얻을 수 있다고 또 설명을 드렸죠. 제 발표에서 이 해운 업계의 중요한 점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해운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렇게 발표 요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약을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강 박사님 자기소개와 발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웨비나에 참석하게 돼 기쁘고 저는 한국의 크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탄소 중립 기술 개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특히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 기술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상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상 테스트 베드에 사용될 K 그린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크리소는 그린십 K를 통해서 많은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술 지원을 개도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 지식의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도 이런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요.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즉 그린 CK라든지 저희 해상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 저희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스 박사님, 오랫동안 IMO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오셨는데요. 이번 패널 토론 시간에 큰 기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사님 소개를 해주시고 탈탄소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10년 동안 IMO에서 일을 했습니다. IMO에서 제가 했던 업무는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배출과 관련한 업무를 했었는데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등의 유해가스 배출과 관련한 IMO의 활동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과 관련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MO의 초기 GHG 전략이 2018년에 나왔을 때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영국의 규제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국제적인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영국 국가적인 규제기관에서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탈탄소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EEXI와 CII 등등의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조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법규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운 산업은 국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채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국제 규제들이 전 세계 해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우려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발효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전 세계 해운 시장에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점이 지난 5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공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또 그런 면에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운 산업에 상당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을 살펴보면 해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해운 산업에 대한 규제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신흥국가들, 개도국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운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남은 패널 토론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지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와 또 발표자분들의 정리 감사드립니다. 휴지 박사님과
바자리 박사님은 영국에 계시는데요. 지금 이른 아침 또는 새벽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패널 분들이 연사분들에게 질문을 2개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즈 박사님, 강 박사님, 바자리 박사님. 먼저 휴지 박사님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자리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로탄소 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제 해운 산업에서 제로탄소 배출 연료로서 어떤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미래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운 산업에서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미래를 알 수는 없고 그냥 예측해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표에서 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료를 만들고 이것을 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오 연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자원의 양과 그리고 연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 이외의 다른 옵션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일렉트로 연료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료를 얻는 것이죠. 그 중에는 수소를 또 얻을 수 있고요.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를 얻을 수 있고 수소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대체 연료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려할 만한 것으로는 메탄올이 있을 거고요.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유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소는 아마 가장 마지막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수소의 경우에는 좀 비용 문제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2030년, 2035년 정도 기간을 내다본다면 좀 더 대대적인 규모로 메탄올과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와 메탄올 추진 기술 중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이고 특히 비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암모니아와 메탄올의 가능성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성 연료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탄소 포집 기술의 경우에는 아주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의 이제 연료 기술을 고려해 보더라도 탄소 포집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대체 연료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업스트림으로 전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리 기후 협약의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또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강 박사님,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선박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선박이 탈탄소화를 국제해원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형 선박을 얘기를 할 때 연료 소비가 상당히 큰 선박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력 선박이나 추진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할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탈탄소화를 원자력 추진 선박으로 추진하고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선박이 해양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 방법으로 선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자력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원자력 연료가 있고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NPT라든지 IAEA가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원자력 추진선은 상당히 농축된 연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 동안, 선박의 생애 주기 동안 항상 농축된 원자력 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자력 겨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연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고 유럽에서 암모니아를 좀 더 좋은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자력 추진 선박을 유럽에서도 한번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전략과 생애주기 평가 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더 먼저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더 풍부하기 때문이죠. 원자력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제로 공급망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쿼터를 설정을 해서 즉 재생에너지가 쿼터별로 사용되는 그런 체제 하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수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스 박사님 그리고 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바자리 박사님께 또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에서 EEXI와 CII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IMO의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현존선에 적용되는 규제들인데요. 그리고 신규 선박에 적용되는 또 규제는 또 따로 있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를 보면 제 질문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야 하는 점에서 봤을 때 해운 분야에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이 가해질까요? EEXI와 CII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비용적 부담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저감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효과 평가를 저희가 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EEXI와 CII가 정말로 유용한가요? 그래서 비용 측면의 평가가 있는지요? 어떤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직접적인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자릴 박사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한 말은 농담이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과 또 EEXI와 CII를 이행하는 데서의 총 비용을 비교해달라고 하셨는데요. EEXI가 IMO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저속 선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선에 적용되는 이 규제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CO2 저감 효과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EEXI가 충분히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단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즉 CII를 40%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2019년에 봤을 때 탄소 집약도 저감이 7%였습니다. IWS GHG
문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문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EXI가 탄소 집약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하지만 운항 프로파일 면에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I는 선박의 속도 강화, 속도를 높이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방지하고 있습니다. EXI는 신규 선박과, 즉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신규 선박과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구후 선박, 현존성 사이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고, 이렇게 항로 운항 프로파일을 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선주가 현존선을 가지고 있고 소형 선박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는 EEXI와 CI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EXI는 실제 배출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툴로서 기술 사양을 보여주고 있죠. 현존선의 기술 사양을 보고 있죠. 엔진 출력 제한이라든가 그 예입니다. 직접적으로 저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II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CII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그리고 실제 운항 프로파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데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MO에서 2027년 이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2027년 이후에 저희 수치는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 선박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 같고요.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고, EPA라든지 에너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두 번째는 테스트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박 속도, 즉 선속과 운항 프로파일이 EEXI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선박을 건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비용 면에서 많은 선사들이 EEXI와 CII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대응을 보면 EEXI 또는 EPL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 선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잘 봐야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선사들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해 주느냐에 따라 그 인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또 기억해야 할 점이 영향평가가 IMO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트랜스퍼 워크를 말씀하셨는데요. 즉 이양 작업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국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EEXI와 CII는 단기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국가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면, 해운 회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소하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박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EEXI와 CII 영향에 관한 이 두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MO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들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해양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5년 전쯤인가요? 이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 테스트베드와 실증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아이디어가 해상 테스트베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주장, 즉 CO2 저감 수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요. 말씀하시기를 IMO가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이런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신 것인지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자리 박사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EEXI와 또 E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한국의 해상 실증 테스트베드는 의무적인 설비는 아닙니다. 친환경 선박 개발에 있어서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많은 민간 기업에서 또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면서 얻는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해상 실증 테스트베드는 유럽과 다른 선진국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시험 프로세스를 통해서 테스트베드 선박을 보여드리고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실행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친환경 선박을 저렴한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린십 K, 이 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표준을 만들어서 그 연구 결과를 R&D 목적으로 R&D 과정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자리 박사님, 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강 박사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질문 하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자리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글로벌 탄소 중립 모델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래에 대체 연료의 공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연료 공급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떤 연료가 이 게임에서 이제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로서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말씀드렸습니다.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전기는 정부의 중앙 집중식 체계를 통해서 생산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국가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캐파가 다를 것이고
국가마다 이제 대규모 시장에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서 그것을 이제 암모니아나 메탄올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뭐 태양열 같은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만들고 이것으로 이제 암모니아와 메탄올을 만들 수도 있겠죠. 국가마다 그러한 시스템의 규모는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좀 더 작은 규모로 이런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와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체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그 생산과 공급 체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GHG와 탈탄소화 문제가 워낙 방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라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8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각각 패널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방대한 주제고 하루 종일 토론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연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대체 연료를 검증하고 또 인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연료의 라이프 사이클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연료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이것을 검증하고 인증할 것인가, 또 단순히 지역적,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대체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고 인증, 검증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제26차 COP 회의가 영국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컵 26차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회의는 2019년에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부터 시작해서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자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기존의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요. 이제 IMO에서도 시장 기반 조치에 대해서 활발하게 더 논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저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넷제로를 약속하고 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해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넷제로 배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패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바자리 박사님. 네, 저는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CII나 EXI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적인 개선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료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해서 우선 2030년까지 탈탄소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체 연료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고 그와 수반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운산업의 운영 비용이라던가 이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들 것이고 우리가 이 연료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면 비용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이 해사 주간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은 기술 혁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IMO는 이러한 전략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연료나 에너지 전환을 비용 효과적으로 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이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께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양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협력 그리고 글로벌 표준화, 글로벌 표준 도출 등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크리소는 KGTV라는 해상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탈탄소화와 온실가스는 아주 방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오늘 발표 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IMO의 단기 조치인 장기 조치 GHG 즉 온실가스 저감 전략과 EEXI와 CII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 바다리 박사님께서는 규제와 관련된 그리고 미래 연료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살펴봐 주셨고 강 박사님께서는 그린십 K 개발을 위한 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국제 협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지 박사님께서는 고견을 들려주셨고 이행과 즉 규제 이행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Q&A 시간을 통해서 서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UNFCCC 26차 COP 회의가 올해 곧 열리게 됩니다. 이번 달 말쯤에 열리게 되는데요. 좀 더 야심찬 목표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해양 분야에 특히 해양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탈탄소를 위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해양 분야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탈탄소화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변화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자리 박사님, 강 박사님, 휴지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회사주간 사무국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